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1장 제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죽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또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살 준비를 잘 해야지만 이제 70이 되고 하면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뵐 준비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임요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옥인동의 중국 공산당 저 대사관에서 우리 탈북동포들을 강제 북송할 때 인왕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청와대 앞에서 무슨 찬양 소리가 들려서 알고 보니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임요한 목사였어요. 그 10여 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경찰들도 이 양반이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경찰들은 목사는 목사인데 좀 이상한 목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도관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보다 문재인 씨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시다. 아멘. 대한민국의 추운 날씨에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거 보통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나 이곳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니까 기타 가지고 실갱이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경찰도 할 일이 되게 없다. 아멘. 아니 기타 쳐봤자 뭐 얼마나 소리가 크다고. 근데 내가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타 소리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 보고는 또 대한민국은 아직도 독재국가구나. 맞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박원순이가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연애 변태하다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시청광장과 박원순 공관 앞에서 동성연애 반대 운동하던 임요한 목사를 괴롭히다가 먼저 죽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원순이가 임요한 목사보다도 어려. 어린 놈이 먼저 갔어. 할렐루야. 병신 같은 새끼. 할렐루야. 아니 남자 새끼가 변태야. 맞습니다. 아 그것도 지네 비서관 건드려. 맞습니다. 저 부산에 오거든 그 새끼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남자 새끼들이 못 났으면 결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해하겠다. 부인도 있는 새끼들이 그래. 맞습니다. 남자 새끼들의 정신 차려야지. 아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맞습니다. 인생은 생명일과 죽음의 길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아멘. 지도자들이 바로야 국민이 살지. 아멘.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일과 죽음의 길을 선포했기 때문에 왕인
지도자도 싫어하고 국민도 싫어했어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면 고마운 줄 알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죽음의 길 간다는 걸 피해가라고 하는데도 그놈이 미흡다고 두드려 패고 감방에 집어넣고 괴롭히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하는데도 그걸 듣기 싫다는 놈이 도둑놈이고 그놈이 강도입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다고 해서 도둑놈이 아니냐, 강도 아니냐. 역시 마음부터 행동이 똑같은 놈들이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까불다가 박원순한테 자리 주고 시청 안에 들어가니까 감회가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오세훈 보러 내가 10년 전에 너도 정신 차려라.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 자리 놓겠다고 얼마나 교만 떨고 까불던지. 10년 사이에 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시청에 들어가서 박원순 침실부터 없애버린다고. 맞습니다. 그거 없애면 안 돼. 기념으로 두고 성추행관으로 기념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맞습니다. 썩어 빠진 것들에 아니 자빠져 잘국령이를 시청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어딨어. 맞습니다. 청와대도 또 그런 짓 하는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자빠져 자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이 뭔지 죽음의 길인지 뭔지도 권력을 잡으면 안 보여. 맞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잠시 잠깐이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거쳐갔고 박정희 대통령도 거쳐갔어. 여기 김영삼 씨도 갔고 김대중 씨도 가고 노무현은 또 이상하게 가고. 아이 가려면 죽음의 길도 멋있게 가야지. 맞습니다. 왜 사는 것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개보다도 못하게 죽어? 맞습니다. 오늘 인간이 인간다워야 합니다. 아멘.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우고 경찰은 경찰답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아멘. 진정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을 대통령으로 여기고 자기를 대통령 자신이 국민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시장이 진짜 시장이 되려면 자기가 시민이 되고 시민을 시장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아멘. 목사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고 나는 아멘. 성도라고 생각하는 목사. 아멘. 경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보니까 나보다 힘이 세다고 홀리하고 앉은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런 거 보지도 못했어. 나한테 격려됐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도 경찰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지 청와대 앞에서 포로장이 없는 건 내 처음 봤네. 맞습니다. 저 싸움 잘합니다. 목사라도 이제 늙어서 싸움 않지. 젊었을 때 열심히 싸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멘. 지금 있는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아멘.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도 이 밤에 온 것은 문재인이가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죽지 말고 잘 내려오고 아멘.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아멘. 남은 여생 문재인은 하나 다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 1년도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진짜 대통령 한번 제대로 하다가 국민들 앞에서 욕먹지 않기를 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느냐? 첫째로 에레미야서 20장에 보니까 큰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중공 역병인 우한폐렴 코로나로 내가 저거 코로나 대통령 될 줄 알았어. 아니 김영삼이가 전직치를 세워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IMF 대통령 됐어. 맞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더니 지가 좋은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대통령 되고 다 끝났어요. 맞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박영순이하고 김영춘이가 나와서 이길 줄 알고 얼마나 바둥바둥 하는데 야, 안쓰럽다, 안쓰러워. 챔피에서 시장 나가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추행 더불어 추문 민주당이 됐는데 아멘. 맞습니다. 무슨 후보를 내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맞습니다. 쪽팔려서 나오지를 말아야지. 그게 양심이야. 맞습니다. 사람은 생명일과 죽음의 길 가운데서 똑바로 사는 길이 바로 양심의 길이야. 맞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면 인도 인간의 길을 가야지.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시장 선거에 41대 빵으로 줬어. 아니 25개 서울시하고 16개 부산시에서 41대 빵. 문재인씨 밥이 넘깁니까?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요. 옳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정치를 하고도 아직도 오늘 아침에 젊은이들 직장생활 준비해야겠다, 코로나 준비하겠다? 이미 너무 늦었어. 맞습니다. 4년 전부터 정신 차렸어야지. 맞습니다. 왜 늦은 뒷북을 치고 앉아있어? 성직자를 감옥에 보낼 때부터 문재인은 끝난 거야. 맞습니다. 자기 사랑함으로 대한민국을 아껴서 잘 되라고 하는 성직자를 감옥에 보내니까 무죄로 또 나왔어. 박근혜 이명박은 오래오래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 집어넣어봐야 별로 뭐 큰 죄가 없어. 간첩이라고 또 집어넣고, 왜 간첩짓 안 하면 되지? 왜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서 그걸 또 모욕했다고 명예죄로 목사를 감옥에 보내고. 경찰들도 들어보세요. 종로구 경찰서 아이 죄도 없는 사람 목사를 왜 잡아다 들여? 무죄로 나왔는데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들이 항소해야 할 거 아니야. 항소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때립니다. 아멘. 죄가 없는 성직자 손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 아멘. 대통령뿐 아니고 누구든. 이건 내가 군대에서부터 다 배웠어. 성직자한테 까부르면 장군도 다 모가지 잘라져. 맞습니다. 이게 내가 군대에서 배운 철학이야. 성직자들에게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 목사에게 잘하면 그놈은 앞으로 잘 돼. 아멘.
그러나 성직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지도자들은 다 끝장이 안 좋더라. 죽음의 길로 가더라. 아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나이도 처먹은 사람들이 죽는 길은 싫은 걸 알면서도 왜 죽는 길을 가?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고자 하는 길은 살리는 것이 지도자야. 아멘. 남들이 죽으려고 하면 살리야 하는 지도자가 왜 지도 죽는 길을 가고 국민도 죽여?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백신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절절절절 매면서 청와대 안에서 큰 소리는 쳐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도 않는데 백신을 제대로 준비는 해놓고 국민들 보러 주사나 맞으라고 해야지. 준비도 안 해놓고 주사 맞으라니 이거 믿겠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에 20대 젊은 청년들이 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선거에 참석하라 그래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로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50대 40대 아버지보다도 더 정신 차린 세대가 20대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걸 보고 나는 대한민국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게 행복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코로나로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나이 든 것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켜서 전염병을 해결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들, 대통령이 됐으면 챔피언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방역 백신이나 오늘 당장 준비나 잘해놓으란 말이야. 맞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끝날 대통령인 걸 인정하고 무능하면 새로운 자리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짧은 동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든지. 여기에 있는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이 밤에 와서 기도할 정도로 됐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된 거야? 맞습니다. 잠이 와! 큰 전염병이 돌 때는 철저하게 지도자는 왜 이 병이 왔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생명일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뭔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3월 9일 날은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대한민국의 생명의 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적어도 죽음의 길은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핵무장을 다 해서 이제는 2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핵무기 하나도 못 만들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미군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밑에 가서 그냥 먹고 살겠다 이 말이죠. 빌어먹고 살자.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까?
이순신 동상 없애버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다가 박원순이가 죽었어요. 박원순이는 나쁜 놈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오세훈이가 돌아왔으니까 진짜 대한민국 세종동상, 이순신동상 살아났어. 그걸 촛불광장 만들려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게 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내일 즉시 풀어주세요. 아멘.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전두환 대통령도 사형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나왔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많길래 36년이요? 현신 지랄들 하네. 맞습니다. 3년 6개월이라도 길다. 근데 4년이 지났어, 감옥에서. 남자 새끼들이 그래 여자 대통령 하나 못 지키고 남자 새끼들이 나부터 여자들이나 감옥에 보내고 앉아있으니 이게 쪽팔리지 않아? 맞습니다. 한복사라도 쪽팔려. 맞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공직자들 뇌물 못 쓰게 한 대통령이 어디 뇌물을 처먹었겠냐? 나 김영란 씨 좋아해. 그 법을 만든 여성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처먹어? 맞습니다. 문재인아, 예, 이 새끼. 맞습니다. 남자 새끼들이 왜 이래? 지저분하게 기집지를 않나? 죄를 만들어서 씌워놓지를 않나? 이러니까 이런 데서 기도하지. 맞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이나 제대로 많이 준비하세요. 제일 싸구려 효력 없는 아스트라 그런 거 필요 없어. 화이자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대한민국 사람 주사 줘. 맞습니다. 백신에서 죽어가는데도 왜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해? 그냥 우리 국민들 죽는 게 개죽음 당하는 게 우스워? 지금 1800명이 죽어갔어. 나는 매일매달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는 게 가슴이 아프다. 매일매일 추념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는 광화문에 어린애들이 수학여행하다 죽었던 애들은 세월호를 추모한다고 하면서도 왜 광화문에다가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1800명의 국민의 왜 조화단을 만들지 않는가? 니들이 인권을 얘기하냐? 문재인아, 네가 인권을 얘기해?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서는 청와대 안일해서 밥이나 먹어? 나는 21년째 거리에서 싸웠지만 난 봉급받은 게 없다.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청와대 안에서 돈 받아가며 왜들 나쁜 짓 해? 우리는 생명일과 죽음의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죽었으면 국민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대통령,
어디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호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지금 죽어가는 국민은 뭐야? 1800명이 죽어가는데 당장 광화문에다 국민의 평양처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살아. 아멘. 방역 조치를 제대로 못하여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박치하고. 네, 박치환 목사님이십니다. 박치환 오늘 목사님. 저런 말씀을 맞으려 합니다. 성신대인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명의 길도 잘 가고 모르겠는데 교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죽음의 길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고 살 때는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죽지 못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똑바로 죽어야 돼. 인생이 죽는다 해서 다 끝장인 줄 알아. 네, 산 것보다도 성신대, 죽는 게 더 네, 어려워. 신학박사 님이시랍니다. 가치 있고 포매롭고 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돼야지. 왜 추한 사람으로 끝나? 맞습니다. 크고 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박세환 다들 정신 차리시오. 지금 산 것 같이 보여?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죽어. 죽을 때 죽는 게 두렵지 않도록 사십시오. 아멘. 죽는 게 두렵지 않도록 죽은 준비를 해야지. 아멘. 지금 살았다고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해야 인생이 마지막이 불행합니다. 힘 좀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 힘 있다고 까부르면 안 돼. 대통령도 까부르면 안 되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요. 변찬흠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재인이가 그냥 뽑을 때부터 국민들이 야당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더라고. 죽을 짓을 하더라고. 변찬흠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SHLH 사장하는 놈이야. SH는 또 특이한 게 하나도 없기야. 안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이, 변찬흠이가 SH 사장 한 다음에 LH 사장 했는데 SH들은 안는데 왜?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박영선이가 혹시 선거에 당선돼야 할까봐. 당선 안 돼요. 박영선이가 종로 탁골공원 앞에 뭐라고 썼느냐?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 속으로, 야 영선아,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부족해 지가. 죄인이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잘못했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지 왜 말을 바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서울시장 됐으면 어떻게 됐어? 근데 영선이가 또 국무총리 후보로 오른대요. 아이고, 망할 짓들을 잘한다. 에휴, 국무총리는 반기문이나 안철수 갖다 세워. 안철수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 안철수 때문에 박원순 죽었고, 하여튼 안철수가 품은 사람은 다 죽어. 또 오세훈은 품지 않고 악수는만 하더라고. 안철수는 품으면 죽어요. 에?
안철수를 품으세요. 국무총리 한번 시켜주세요. 잘할 겁니다. 안철수를 이용한 사람들, 박원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안철수가 얼마나 힘들으면 김종인한테 욕먹어가면서도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낄거리고 있으니 나는 철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업을 하든지 교수가 되든지 의사로 가라. 너는 정치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정치하겠대. 여하튼 진짜 어른 말씀만 하시네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뭔지 모르고 네. 네. 국민이나 박사님. 국가를 위해서 나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선거판에서 되면 되는 줄 알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마지막 결과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어. 일 좀 잘해. 안에서 맨날 투기하지 말고 맞습니다. 남자들이 앉아서 쓸데없는 짓거리는 하지 말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전염병만 임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김정은을 아무리 품어봤자 김정은이가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도와줬으면 김일성 할아버지가 도와줬겠지요. 그러나 김일성도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족을 피 흘리게 한 놈이 김일성입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오늘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된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미련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잡고 국민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탈북 동포들이 북한의 자유를 찾으라는 전당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탈북자 인권운동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찰들이 위협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김정은 나라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집니까? 정세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80이나 말이나 처먹은 사람이 미국에서 북한의 첨단 금지법에 대하여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미국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지난 12일날 글을 올렸어요. 나이가 80이나 됐으면 넘었으면 죽을 준비해야지요. 죽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왜 쓸데없는 소리나 하요.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으면 그들이 자유가 생명보다 귀한 사람들이라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고 전단을 뿌리는 것까지도 막으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 내정 간섭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웃어요.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투표를 하면 문재인 씨가 투표 못하게 해서 그런지 계속 그냥 투표를 안 해요. 인권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들이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책임할까? 이 말은 가짜들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정세현 씨에게 글을 썼어요. 너는 탈북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너는 북한에 가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가서 살아봐라.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탈북자들을 또 감옥에 보내겠다? 이게 지옥의 나라 아니요? 문재인 씨, 난 당신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소. 김경수 불법 대선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경수 아직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조국 아직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문재인 씨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아직 감옥도 안 들어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러고도 너희들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줘. 대한민국이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생사를 바로 아는 선배들이 피 흘려 세운 나라. 일제시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3.1 독립정신으로 싸웠고 한국전쟁에는 공산주의도 싸웠다는 나라. 민주화 세력이라는 가짜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앉아서는 탈북자 하나도 감싸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남북 통일을 해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몇만 명도 안 되는 북한 동포도 가슴에 앉지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무슨 통일을 논해?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맞습니다. 탈북자 하나도 가슴에 앉지도 못하는 것들이 2천만의 북한 동포를 하나? 미친놈들 미친 짓을 하며 저도 오는 젊은 탈북 인권운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해요. 탈북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한 내가 감옥에 갈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고 온 것들을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면 그 감옥을 보낸 놈들을 우리는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생명의 길이 뭐고 죽음의 길이 뭔지 제대로 알고 온 사람들에게 감옥을 보내 벌금을 벌려 에레미야 시대는 전쟁을 맞이합니다. 전염병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 준비 끝났어요. 우리 애들이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 국군들이 이긴다고 합니까?
우리 애가 탱크 부대 기갑장교로 제대했는데, 야, 북한군 기갑부대하고 붙으면 한국 탱크 부대 이기냐? 이기면 제가 제대하겠어요? 군대 생활을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애들이 탱크 하나도 못 몰아요. 탱크 모으는 것도 모르고 제대하게 됐어. 6.25 때는 총이 없고 탱크가 없어서 우리가 북한군에게 밀렸어. 근데 지금은 탱크도 있고 총도 있는데, 북한 애들은 10년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는 2년도 안 돼. 그러니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문재인 씨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잘 보급을 해서 애들이 뭐 군대 생활 할 마음이 있겠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지. 대한민국 위태롭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도 군대 있어봤고 우리 아이도 군대 있어봤지만 쪽팔려.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들이 그래,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제대로 하나 잡지도 못하고,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을 시키고 국방력을 약화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잡아? 문재인도 군대는 무서운가 봐. 혹시나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씨가 만들어 놓은 무너진 수많은 부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북한군은 지금 전쟁 준비 다 끝났는데 무슨 평화라고 우리 군대를 해산을 시켜? 참 부끄러워요. 별이라도 4개라도 했던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알겠는데, 겨우 병장이나 하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 까불어. 병장이나 하사 출신들이 왜 설쳐? 노무현 때부터 왜 군대를 줄여? 네 군대냐? 대한민국 군대지.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대고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 왜 국방력을 약화시켜? 기껏해야 하사나 병장이나 한 것들이 대통령 되니까 아래가 안 보여. 별들이 우습게 보여. 별 달기 위하여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대통령은 당장 만나서 때 잘 타면 가끔 되는 거예요. 군인들, 장군들 막 옷 벗기고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야. 오늘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생명과 죽음의 길에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생사의 기로의 위기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남은 생에 가치 있고 보배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살면서 죽으면서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돼. 아멘. 남에게 불행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 역사 계속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아멘. 앞장서서 본을 맞아서 나를 따르라 해야지 국민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돼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세요.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년 했던 거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정치 보복 중단하고 아멘. 이제 코로나 가지고 독재 그만하고 아멘. 이제 국민들 제대로 백신이나 준비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게 하는 거요. 아멘. 마스크 써놓고 쇼하지 말고 요즘은 마스크를 오래 썼다가는 내년에 선거에 진다는 걸 알더라고. 요즘 빨리 벗겨줘요. 그래야 내년에 이겨. 내년 마스크 선거하면 또 줘. 맞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들어와 있어요. 봉급쟁이들은 봉급 받으니까 어려운 거 몰라. 자영업자들 불쌍하다고 자살해. 맞습니다. 당신들은 봉급 받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멀리 보여. 정신 차리시오. 국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 미얀마 사태 잘 봐. 총을 쏴대도 경찰들이 총을 맞아가며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피 흘리고 있어. 대한민국도 젊은이들이 뛰어나가 피 흘리기 전에 생명의 길을 택하시오. 아멘. 가시라. 죽음의 길은 멀리하고 최고의 불행한 길이에요. 젊은이들 걱정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지.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을 죽으라고 하면서도 괜찮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왜 거짓말을 한두 번 해야지. 사기도 적당히 쳐야 돼. 맞습니다. 넘어치면 다 알아. 심지어 저 어린애들까지. 이제는 대한민국 20대가 아니라 10대 애들이 일어날까 겁납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마스크 쓰고 공부해도 그거 되겠어요? 됩니다. 아, 자기가 마스크 쓰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해 보라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제의 도탄이 위기가 대한민국의 세 번째 위기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대한민국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아멘. 축복된 길이 열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아멘.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위해서라면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을 주님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이 밤 청와대 앞에서 예배합니다. 대한민국에 생명의 길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40, 50대, 50, 60대 우리 노인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길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사방에 어려운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오.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이것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문재인 씨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링컨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문재인의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이 어떤 지도자인가를 깊이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청와대의 직원들, 여기에 있는 경찰들,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로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축복된 영광스러운 새 역사가 이 밤에도 새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 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천 1918년 단기 4354년 신축년 2011 4월 13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 죽음의 길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세대를 향하여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민과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영원토록 대한민국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